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신 고난도 2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조금 뺐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딱 연결해서 갈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내신 기출 어려운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모의고사 어려운 거, 두 번째로는 내신 스타일로 어려운 거, 그리고 모의고사 스타일 어려운 거 출제되는 거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증명 어려운 거, 서술형 어려운 거, 실수 유도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자, 근데 말이죠, 어려운 문제 이야기를 할 때 내신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맞출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21학년도 2학년 1학기 모여고입니다. 보시면은 각 문제마다 몇 번 문제가 교과서 어디에서 출제됐고 몇 쪽에 몇 번을 변형해서 어떻게 낸 문제다 다 조사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몇몇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교과서 안에서 전체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고난도 문항 대비 이런 게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변형했는지가 주소에 다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난도 기출 문제는커녕 기출 4점짜리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금 그 보여드린 예시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스텝 2, 3 문제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들도 있냐면은 뭐 종종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은 미적분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경우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안 내는 경우 뭐 엄청 좋아 보이는데 학교에서 커리를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커리큘럼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아시겠지만은 수학 자체가 수능 공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공부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수능에 뭐 유리한 학교니 뭐 아닌 학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학교별로 특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의고사 기출 킬러 문항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걸쳐서 적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4-5문제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다 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출 문제 킬러들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쫙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쳤던 센텀고 같은 경우도 미적분 기출 문제 보니까 18년도 6월 28번이랑 18년도 3월 21번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이렇게 두 문제씩이나 내버리면은 요걸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애들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전략이 사용되는 거고, 엄청난 양의 선행과 공부량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선행 없이 해고에 돌진하거나 센텀고에서 막 1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내신에서 모의고사 기출 킬러가 아닌 다른 킬러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예요. 기출 말고 어려운 형태의 내신 문제 대비. 자, 요거 예시를 딱 들어드릴게요. 21학년도 대연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3번. 자, 이게 사실 문제의 형태는 간단해 보이지만은 완전 제곱식 2개 만들고 남는 상수를 이게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2007년 KMO 기출이에요. 동시에 이제 KMO 바이블이라는 책의 연습 문제에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애들이 센 뭐 내신고쟁이 블랙라벨 아니면 뭐 기출 모의고사 기출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논의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앞서서 나왔던 모의고사 킬러 이야기 때처럼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과연 대비가 되는 문제냐. 사실 킬러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보시다시피 문제집 종류도 많고 문제집을 특정하기도 힘들어서 사실상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죠. 내신 시험 공부 자체 다 필요 없고 그냥 애초에 실력 높은 애가 1등급 다 가져갈 거면 시험 기간에 공부 왜 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중위권 애들이 공부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해강고 같은 경우는 전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여기 띄워드리는 요 아래 문제도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이제 접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요거는 항상 요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이 학교에서 계속 나오는가, 아니면 어쩌다 나오는 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사고생하는 건가, 상황의 객관화를 해야 돼요. 사실상 여러 학교의 내신 시험을 단연간 분석하는 게 학원 쌤들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간혹 이제 몇몇의 특수 케이스들이랑 몇몇 문제만 보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대연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연고에서 KMO가 저런 식으로 출제된 적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몇 번 없습니다. 이 학교는 너무 이상하게 출제해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내가 가면 힘들 거야, 요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제가 방금 이렇게 예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고만 나쁜 학교냐, 뭐 대비가 안 되는 학교냐 이렇게 오해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해강고 보면은 이제 부산가고에 계셨던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강고등학교 전근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과거 스타일로 문제를 딱 냈는데 이제 그거 한 케이스 가지고 야 해강고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대비를 다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들은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상황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케이스들은 진짜 학교마다 다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발췌를 해볼게요. 국제고 케이스. 뭐 국제고가 뭐 문제가 쉽다느니 어렵다느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제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요. 야 이거 실제로 국제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부운고, 양운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답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데 어쩌다가 한번 출제됐다고 해서 이 학교의 시험 스타일 자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3번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를 그냥 틀리겠다. 보세요.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를 그냥 아예 틀려버리고 대비가 힘드니까 혹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아예 이런 문제를 틀려버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실수를 잡는 검사를 한다고 할 때 충분히 이 전략을 썼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 어차피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3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아 그때 이정민 선생님이 야 이거 어차피 이 학교에서는 어려운 문제 나와봤자 얘네들 어차피 다 틀려도 되고 이거 틀려도 충분히 1등급 나와 그냥 과감하게 버려 넘어가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죠? 모의고사 기출 준비를 다 했는데 내가 안 본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다른 애들 입장에서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오히려 빨리 이 문제를 손절하는 능력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걸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판단을 누가 내리냐? 이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못 내릴 거고 자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신도고등학교, 센텀여고, 덕문여고, 남일고, 충여고, 반여고 딱 이 정도의 학교는 뭐 엄청 어렵다 안 풀린다 그러면 그냥 넘기세요. 뭐 검사하다가도 또 쫄려가지고 야 이거 사실 내가 아는 거면 어떡하지 그냥 한두 번 정도만 더 풀어보고 그냥 넘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4번이에요. 4번 나는 모르는 대비책이 있는가? 마음속 한 곳에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과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덜기 위해서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으라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방금 띄워드리는 문제는 21년도 해운대고 1학년 1학기 기말 증명 문제인데요. 엄청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 풀어보세요. 왜냐면 끝까지 다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까지 증명을 다 대비를 하려면은 진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수학 한 과목 때문에. 물론 학교 부교재 그 수학의 바이블 하 요거 있거든요. 거기 2단원 연습 문제 제일 밑 끝에 보면은 이 문제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습 문제 학교 부교재 달달 외웠어. 그렇다고 해서 만점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학교 선생님이 요 문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실 때 요거는 답지가 불완전하니까 요거까지도 잘 봐야 해 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언급했다는 사실을 애들이 이 문제 이렇게 하라고 열심히 잘 알아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럼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직전 보관 때 학생들한테 다 죄다 다 적으라고 강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특히 대형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벗어난 문제가 나올 때 아까 K모 보여드렸죠. 종종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거 123제라는 문항집이 있거든요. 학교 프린트를 주는 많은 학교 중에서 양운고, 부운고, 대형고 요 학교는 잘 보세요. 특히 프린트 문제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센텀여고도 그렇고 이렇게 프린트 주는 학교들은 많아요. 근데 요 세 개 학교는 이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운고 예시를 보면은 프린트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범위는 블랙라벨에서 이렇게 추출한 문제를 갖다가 프린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딱 치고 나면은 야 이 선생님 블랙라벨에서 낸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프린트에서 다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전략이 뭐냐면 기말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그 추출한 문제를 프린트 안에 넣어놨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학교 프린트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최상위권이고 안정적인 1.0 내신을 따는 애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다.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친구와 내신 정보를 얻을 때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이렇게 대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맨 첫 번째
모의고사 기출킬러에서 냈을 때 요거는 말 그대로 학원이든 어디든 다 대비가 될 건데, 두 번째 케이스 이 모의고사 기출킬러가 아닌데 진짜 이상한 데서 어려운 거 선생님이 긁어 모아가지고 뭐 자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출제한 경우, 요 경우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 이제 대처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 분석을 엄청 철저히 해요. 왜냐면 학원에서 학교별 내신 분석을 얼마나 철저히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링크 밑에 보여드릴게요. 21학년도 올해죠. 해운대 지역에 있는 거 쫙 이렇게 분석을 다 해버린다고요. 이제 저희만 쓰는 자료들도 있지만은 최소한의 학생들, 그러니까 무조건 학원만 다니는 게 짱이 아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내신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근본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얼마나 잘 듣느냐, 이런 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떠먹어 줄 수 있게 혹은 손해 안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내신 분석,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내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